네, 안녕하세요. 이임TV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미국 주식이 좀 빠지고 장중에도 선물이 좀 많이 밀리니까 코스피 주가 장중에 40% 넘게 하락했었죠. 40% 넘게 계속 하루 종일 내려앉았는데 종가에 20포인트 20포인트 넘게 반등을 지켜주고 결국에는 18.91% 91포인트 빠지고 끝났습니다. 등락률로 보면 0.86%니까 많이 빠진 건 아니죠.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뭐 약보합에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겨우 뭐 1포인트, 1.56포인트 빠지고 끝났으니까 빠졌다고 볼 수가 없죠. 약보합으로 끝났네요. 이 정도 장세면은 견조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장중에는 40포인트 넘게 빠졌기 때문에 종목들이 또 심리가 좀 약간 무너지니까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끝났죠. 외국인이 또 선물은 오늘 3천억, 3천억을 넘게 매수를 했어요. 그 개인이 4,500억을 매도를 하고 기관이 또 한 500억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선물을 매수했고 또 빠지니까 개인이 또 그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고 조정장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현물 같은 경우도 개인이 1조 2천억, 1조 2,600억을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1,200억, 1,200억 정도 매도하고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어요. 1조 1,8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 외국인이 하고 기관이 매도를 하고 개인이 거의 2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네요. 현물은 개인이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그 파생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수가 2200포인트까지 너무 시장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보이는 거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겠죠. 2100포인트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또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그 지수가 하락으로 접어들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짧으면 한두 달, 길으면 두세 달 정도 있어야 됩니다. 두세 달. 진짜 하락이 오려면은 올 빠르면 11월 달이나 10월 달, 늦으면 12월 달 정도 돼야 진정한 하락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어느 정도 조정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라도 하락이 온다면은 그 하락 신호가 오니까 그때 하락 신호가 올 때 해지로 접근을 하고 또 현물은 그때 손절을 하든지 물량을 줄여주면 됩니다. 아직 그러기에는 조금 이르니까 오늘 같은 날은 그래가지고 지수가 밀리면 또 종목도 밀리니까 이익 난 거는 일단 매도를 시켰습니다. 오전장에 스타플렉스가 그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제가 7,500원까지는 간다고 했는데 워낙 장이 밀리다 보니까 7,500원 타치를 못하고 7,33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7,200원대 위에서 매도를 시켰거든요. 마지막 남은 사람들 전부 매도를 하라겠는데 전부 매도를 했고 그리고 그 뒤로 계속 밀려가지고 6,600원에 끝났습니다. 아주 매도는 환상적으로 마지막 매도를 잘 했는데 장이 만약에 좋았더라면 7,500원 이상 갔을 건데 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 밀린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도 대체로 오늘 많이 밀렸는데 오늘 특이 종목으로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대덕이 좀 올랐다가 다시 밀렸잖아요. 전저점까지 왔는데 좀 문의가 좀 왔거든요. 근데 빠질 때 보니까 그 임의적으로 빼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대덕 같은 경우는 자꾸 이 세력이 밑으로 물량을 잡으려고 하나 계속 밀어버립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밀어버리고 계속 밀어버려요. 장이 안 좋으니까 계속 더 밀어요. 안 올라가게 잡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도 안 좋고 또 계속 또 밀리니까 그 겁먹은 사람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밀렸는데 막판에 또 종가에 그 600원에 끝났죠. 최저점에 끝나지 않고 500원에 6,500원을 깨지를 않고 6,6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이사항이 뭐냐면은 종가에 40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되면서
단일가로 끝났기 때문에 조금 기대는 해볼 만합니다. 네, 아직 실망하고 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추가 매수는 네, 내일 봐가지고 네, 추가 매수 해야 되는지는 내일 봐가지고 네, 카톡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선물이 아직은 네, 40포인트 넘게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또 미국 주식이 어떻게 끝나는가 지켜봐야 되겠죠. 또 많이 또 빠지게 되면 또 그 우리나라 주식도 힘을 못 쓰게 되고 또 다시 추가로 하락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네, 조금밖에 안 빠지면 오늘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지수가 양호하게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네,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NK 바이오 마냥 접어야 되겠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천, 6천 원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6,700원까지 올라갔다가 4,2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8,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한 달이 넘게 걸린 겁니다. 한 달이 넘게. 한 달이 넘게 걸렸기 때문에 뭐 일주일, 2주일 기다려가지고 종목에서 쇼부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성급할 수가 있어요. 주식은 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했잖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수익도 날 수가 있습니다. 이지 바이오 마냥 이런 식으로 등록되자마자 점으로 오늘까지 상한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상한가 쳐가지고 자그마치 4배가 갔는데 이런 식으로 상장되자마자 네,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을 네, 그 교육에서 가르쳤죠. 네, 오프라인 교육에서 가르쳤는데 이런 교육을 발굴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놓쳤는데 만약에 10,000원에 못 잡았으면 계속 못 잡죠. 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 교육한 대로 무조건 처음에 잡고 봐야 돼요. 잡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잡으면 또 네, 대동마냥 빠지면 또 손실이 크니까 소액 잡아가지고 네, 올라가면 계속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LNK 바이오 마냥 이렇게 눌림목을 줬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바로 갈 수 있는 경우는 교육에서 배웠죠. 이런 종목은 바로 갈 수 있고 대덕 같은 경우는 바로 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네, 둘 중에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빠질 수도 있다고 빠질 수도 있다겠는데 저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이거는 불과 1,000얼마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그 LNK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기에 비하면 4,000원짜리가 6,000원짜리가 4,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2,000원이 빠진 겁니다. 6,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30%가 빠진 거예요. 30%가 빠지고도 지금 9,000원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대덕 같은 경우는 8,000원짜리가 네, 6,000, 9점을 한 8,000원짜리가 6,500, 2,000원 조금 못 빠졌네. 1,700. 8,000원짜리가 빠진 거니까 이거는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빠진 건 아니죠. 물론 뭐 갈 수도 있고 뭐 100% 간다는 뭐 보장은 없습니다. 주식은 어차피 확률 게임이고 인생의 모든 것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확률이 높으면 우리가 비올 때 요즘에는 일기예보 같은 경우도 확률로 얘기하잖아요. 내일 비올 확률이 80%다. 비올 확률이 50%다. 뭐 30%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봐가지고 확률이 높을 때는 우리가 우산을 가져가는 거고 확률이 너무 낮다 그러면 또 안 가져갈 때도 있잖아요. 예전 마냥 내일 비가 옵니다. 안 옵니다. 이게 아니고 일기예보도 확률로 얘기를 합니다. 네, 100%는 없어요. 일기예보도. 많이 높을 때는 80%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80%. 90%도 잘 안 나와요. 보통 80% 정도 비 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거의 비가 옵니다. 네, 그리고 만 60% 정도 된다 그러면 비가 안 올 때가 있어요. 안 올 때도 있고, 네, 잠깐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확률이 높을수록 수익 날 확률이 높은 겁니다. 확률이 낮을수록 수익 날 확률이 낮은 거고. 그 확률을 계산할 줄 알아야 주식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은 어차피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르고 주식을 매수할 때는 올라갈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고 했죠. 내려갈 확률이 90%고 그 대신에 알고 하면은 반대라고 했잖아요. 올라갈 확률이 90%, 내려갈 확률이 10%, 20%밖에 안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은 또 쉬었다 갈 때도 있어요. 눌림목을 죽어갈 때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몇 달을 기다려도 안 가고 손실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좀 기다리면은 수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운이 좋으면은 빨리 가는 거고, 네, 운이 좀 안 좋으면 좀 늦게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같이 장이 많이 빠지는데도 시장 같은 경우는 양봉을 보였죠. 올라갔죠. 제약주가 장이 안 좋을 때, 네, 올라간다고 했는데, 오늘 같은 장에도 코로나 대표주, 시젠, 신풍제약, 뭐, 진원생명과학 이런 거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코니스도 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 빠졌었는데, 그래도 보합에 끝났네요, 보합에. 네, 종가에는 보합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맥이 또 1,300원대 왔는데, 네, 1,300원대 오면은 1차 매수 가능하다겠죠. 네, 1차 매수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C월드 제약도 오늘 올랐네요. 4%나 올라 끝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2만 원, 네, 2만 원 초반대 2만 원 약 깼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번 급등 나오면 2만 5천 원도 터치할 수 있으니까, 2만 5천 터치하면 또 매도, 네, 호재가 많이 뜬다면 다시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고, 호재가 안 뜨더라도 2만 5천 원까지는, 네, 가능하니까, 매수하신 분은 들고 있다가, 네, 분할 매도,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우선주가 상한가 치는 게 좀 있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네, 들어가서 먹으면 좋은데, 한번 물리면, 네, 보통 6개월, 몇 개월씩 들고 있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물렸다가는 우선주는 재수 없으면은 몇 달, 몇 년, 몇 달씩만 들고 있어야 돼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선주는 아무리 올라가고 움직여도, 네, 대응을 또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을 못하면은, 네,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주 같은 거는, 네, 리딩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우선주 같은 경우는 아, 컴퓨터 앞에서 대응하기도 힘들고 또 직장 다니면서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 투자로 들어가려면 좀 많이 빠진 거 사놓고 장기로 두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네, 한번 물리면 오래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우연찮게 한번 벌더라도 또 손실 보게 되고 결국에는 팔 수밖에 없어요. 한번 물리면은. 네, 지금은 장이 그래도 어차피 조정으로 돌아섰으니까 매수는 조금 그래도 자제하고 있다가 네, 장이 돌아서는 걸 보고 네, 보고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또 미국 주식 보고 내일 또 네,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정 하락폭을 2100포인트까지 보는데 만약에 상황 봐가지고 하락폭이 만약에 깊다 그러면은 네, 다음 조정 하락폭도 예측이 되는 거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네,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